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경제수학에서 이번에는 지금 소송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입니다.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는 이 소송이라는 부분이 거의 미성년자 여러분들은 거의 뭐 드라마에서나 봐서 본 적이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른들은 일반인들 여러분들께서는 소송을 좀 경험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자,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게 됩니다. 원고, 피고 대신에 저는 피해자, 가해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확률에 따라 틀리게 되지만, 자, 피해자, 아주 간단하게 우리 봅시다. 피해자가 승소할 확률이 50%라고 하겠습니다. 자, 애매한 상황입니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한번 보도록 하죠. 피해자가 승소할 확률이 50%, 이고, 그래서 가해자로부터 이게 100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패소하면은 0원을 받는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20원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비용은 여러분들이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대 이익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자, 50%에 대해서 가해자로부터 이제 100원을 받는 거니까 50% 더하기 100 해줘야 되겠죠. 더하기 50%는 또 패소하기 때문에 50% 곱하기 또 0 이렇게 되겠죠. 소송 비용은 20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총 실제적으로는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은 30원이 되는 거죠. 가해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이러한 좀 확률적인 부분은 전부 다 대칭적으로 지금 이루고 있죠. 근데 이제 기대 손실을 보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50%에 대해서 본인이 승소를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승소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해서 본인이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50%에 대해서 100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송 비용도 20원이 또 들은 거죠. 플러스 20원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총 70원이 지금 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차이가 지금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피해자에 비해서 가해자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대 손실이.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피해를 일으킨 그 경우에는 이런 계산을 통해서 쌍방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 보면 70이고요. 30이니까 4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원의 소송비를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합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30원만 주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40 차이 난 거에서 절반을 뚝 던져가지고 나누기 1을 해서 20원을 더 던져줘가지고 결국에 합의하더라도 50원으로 해서 이게 상호간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는 있죠. 크게 지금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비대칭적인 기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대칭적인 정보, 점자로 위험 기피 현상인데요. 자, 비대칭적인 그 기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지금 비대칭적인 기대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가해자가 생각하는 우리는 승소 가능성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승소 가능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가 생각하는 승소 가능성이 10%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피해자가 생각하는 90%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것 자체가 이렇게 100%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수학적인 모델이 아니고 가해자가 생각하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가해자가 생각하는 승소 가능성도 80% 피해자가 생각하는 또 승소 가능성 90%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둘 다가 있죠.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습니까? 합의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다시 이야기한다. 발생하는 이유라고 할게요. 소송이 발생하는 이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좀 명료할 것 같네요. 발생하는 이유가 비대칭적인 기대 때문에 첫 번째 일어나는 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대칭적인 정보 때문인데요. 가해자는 있죠.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서로 그냥 상대편에 대해서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완전히 그 덮어 씌우려고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너무하다. 저 사람이 완전 내가 피해를 엄청 많이 입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간에 비대칭적인 정보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 손해가 가소평가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과대평가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 합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정보 자체가 있죠. 이렇게 상호간에 허심탄회하게 딱 깨어놓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어느 정도의 지금 가해를 했는지가 정확하게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정직하게 모든 것을 내놓고 이야기한다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냐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비대칭적인 정보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기피 현상인데요. 위험 기피 현상. 이거는 사람마다 어떤 단체마다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본다면 현금을 50원을 줄까요? 아니면 50%의 확률을 100원을 받는 복권을 줄까요?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있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분들,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현금 50원을 달라고 하겠죠. 그에 반해서 좀 위험 회피가 아닌 좀 도전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분들은 지금 그냥 아랫부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뭐 그냥 그 위험 선호도가 좀 크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그냥 이걸 게임처럼 즐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할 때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기대 이익과 가해자 입장의 기대 손실 이를 살펴본 다음에 쌍방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는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소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대칭적인 상방 간의 기대와 비대칭적인 정보 그리고 위험 기피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